전쟁과 범죄, 혐오와 갈등, 이기심과 탐욕, 그 어느 때보다 공감이 필요한 시대. And I think that we're going to have to talk more about the empathy deficit. Empathy is e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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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athy today. 우리는 공감 능력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감은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 교수 폴 블룸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I'm against empathy. I'm not against empathy for everything. I think empathy is a lot of fun when you're watching a movie. Empathy for a fictional character. I think empathy is an important part of all sorts of exciting activities. But I'm against empathy as a moral guide. I think we could do better. The sense of empathy I'm most interested in is when you, in a sense, put yourself in another person's shoes and feel what they feel. Psychologists call this emotional empathy. A lot of people think this is core to being a good person. And I argued that this form of empathy, though it might seem wonderful, is actually a very poor moral guide. Who do you feel empathy for? Who do you most naturally put yourself in the shoes of? Well, we know the answer to this from study after study after study. We naturally feel empathy for people who look like us, who speak our language, who we feel are safe. And because of that, empathy is, of all of the human feelings, perhaps the most biased and parochial. 우리의 공감은 편향적으로 이루어지며 언제나 객관적이고 공평하지는 못하다. 즉, 우리의 공감 능력은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 선택적으로 발휘된다는 겁니다. 뇌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은 자신의 저서 더 브레인이라는 책을 통해 하나의 실험을 소개합니다. 피실험자에게 누군가의 손을 고통스럽게 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준 것인데, 그들은 마치 자신이 고통을 받는 것 같이 특정한 뇌의 영역이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손의 피부색이나 성별 등 자신과의 연관성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졌는데, 이것을 내 집단, 외 집단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인 내 집단을 향해 더 공감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내 집단 중심의 공감 능력은 우리만 소중하다는 집단적 사고방식으로 이어지고, 우리 집 애완동물이 타인의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선택적이고 편향적인 공감의 태도까지 이어집니다. 무서운 것은 공감은 선이라는 탈을 쓰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문자 하나를 받습니다. 예쁘고 멋진 프로필을 하고 있는 이성은 지친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말들을 건넵니다. 전형적인 사기의 시작점입니다.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모두 우리의 공감 능력을 악랄하게 이용하여 감정을 교묘하게 지배하고 통제해 나가는 겁니다.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능력을 정서적 공감이라고 말한다면,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인지적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간혹 이를 악용해 자신의 목적을 취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호프만 역시 일반적으로 공감이 도덕적 행동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언제나 선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공감과 도덕 발달이라는 책을 통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우리는 가끔 접하는 집단 따돌림 문제에 있어서 원인을 가해자들의 공감 능력 결핍에서 찾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인지적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브룩과 코슨 박사의 공감 관련 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고 알려진 사이코패스들에 대해서 정서적 공감은 부족하지만 타인의 감정을 읽는 인지적 공감 능력은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뛰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공감 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교묘하게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것이죠. 결국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언제나 좋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폴 블룸은 공감에 반대한다라는 책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도덕들, 친절, 연민, 배려와 같은 행동들이 공감 능력과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길을 가는데 옆 계열과의 아이가 빠져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도 그 아이를 구할 겁니다. 하지만 그 선한 행동의 이유가 우리가 그 아이의 입장에 공감을 해서 정말로 내가 익사를 당할 것처럼 엄청난 고통을 느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 이유에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의 결과라는 것이죠. 미국의 제 클라빈스키라는 부동산 재벌은 거의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데 모자라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40대 흑인 여성에게 자신의 신장 하나를 기부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이타적인 행동을 통계를 통해 설명합니다. 신장 기중으로 사망할 확률은 4000분의 1 정도인데
신장 기증을 하지 않는 것은 타인의 생명의 가치를 자신의 4000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폴 블룸은 이뿐만이 아니라 공감의 효율성 문제를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있어서 공감을 첫 번째 해결책으로 생각하지만 언제나 그것이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2012년 12월 14일 미국 샌디옥 초등학교에서는 전 세계를 경악시킨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애덤 린자라는 평소 모범적이었던 20살의 청년이 자신의 어머니와 학교 직원들, 7살 미만의 아이들에게까지 총기를 난사해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차별 테러였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고 희생자들을 공감하여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상징하는 테디 베어의 인형을 보내게 됐는데 그 수가 6만 5천 개를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가 마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마을에서는 더 이상 인형을 제발 보내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미국 사회는 실질적인 도움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아무리 공감으로부터 시작한 선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공감은 나쁜 것 아닌가? 공감은 이렇게 편향적이며 효율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공감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 공감 능력의 장점은 무수히 많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공감 능력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과 폭력성을 줄이기도 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공감에 대해서 지나친 맹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을 공감 능력으로만 해결 가능하다는 생각이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인류는 눈부시게 발전해 왔지만 전쟁과 갈등, 혐오는 끊이질 않았고 오히려 개인들의 고독은 증가했는데 공감의 부족이 정말 그 원인이었는지 이성적인 판단을 해봐야 할 때라는 겁니다. 사회학자 솔라풀은 개인이 살면서 만나는 사람의 수를 대략 3,500명이라고 추론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숫자의 14,500배인 5,2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바로 유럽 중국에는 이 숫자의 다시 28배인 14억 2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나 부처가 아닙니다. 이름도 모르는 지구 반대편의 어떤 아이를 향해서 공감 능력을 키우자는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주변에는 선천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지인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꾸준히 봉사를 하는 그에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는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봉사를 하고 나면 이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진 않았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본능적인 선을 향한 이성적인 의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 고귀한 희생이라는 가치는 마땅히 선을 이루고자 하는 이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